음. 이번 긴 연휴 명절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한 3주 됐나요? 3주 만에 또 봐가지고 반가운 마음이고 또 어떻게 살아오신지 모르지만은 각자의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최근에도 더 많이 느끼는데 저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집에 혼자서 지내고 가족들이랑 동생이랑 한 번 보고 어저께 한 번 보고 밥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가끔 보면 저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그냥 힘들었던 게 제가 겪어가야 되는 어떤 상처가 올라왔고 슬픔도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슬픔도 많이 올라오고 어떤 한이라고 표현된 부분,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한이랄까 그런 것도 많이 올라와서 어떤 것도 손에 안 잡힌다 이런 표현을 우리 임주님도 하셨는데 저도 그 추석 연휴 기간이 좀 그런 뭐 손에 안 잡히고 비도 많이 내려서 집에서 이제 감정을 좀 겪어가는 그런데 저는 근데 이걸 더 이상 이제 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감정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내 감정이라 그러고 내 생각이라 그러고 내 몸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감정, 생각, 몸, 내 소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다 익숙해져 있는 게 내 생각, 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제한돼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오늘 설명이 잘 안 나오는데 어 이제 몸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몸이라 그러면은 이 손가락 하나만 봤을 때 여러분은 손가락이다 이게 나 동의신 안 하잖아요. 내가 손가락이다 동의신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또 이렇게 나눠 보면은 우리는 이것과 또 동일시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신체를 이제 부분 부분으로 나눠 보면은 우리는 몸이다, 팔이다, 머리다 이러지 이게 나다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생각,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한 표현이고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것이다라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생각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감정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소유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뭐 밖에 걸 소유하지만 감정, 생각, 느낌, 몸 같은 경우도 우리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를 저절로 경험되고 저절로 일어나고 저항 자체도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내가 저항해야지 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 느껴야지 아니면 내가 더 불안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주어진 거거든요. 어. 그래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거예요. 이미 삶에서. 생로병사, 불안, 짜증, 기쁨, 모든 것들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 그 어렸을 때 환경도 있고, 조건. 그런 걸 내가 원해서 내가 이 환경에 태어나야지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숙명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내 탓으로 돌리면서 더 저항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고, 더 어떻게 보면 뭐 분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처라고 표현했지만,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나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저도 제 환경을, 제가 거기 태어나서 제가 부모님에게 그런 상처를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일어난 거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잠깐 이제 명절 때 하루 만났을 때도 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서로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내가 다퉈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게 저절로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 탓이나 뭐 남 탓이나 이게 똑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아닌 어쩔 수 없다는 그 이해 속에서 그런 상처를 좀 더 만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아니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상처도 마찬가지고, 불안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겪어가는 혼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그 이해만 조금씩 온다면, 조금씩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더 만나가는 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했듯이, 저절로 저항 안 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저항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얘기 많이 하는 게, 이런 강의도 얘기 많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이고, 만나가는 데 있어서, 어, 저항도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항하지 마가 아니고, 저항하려고 들어왔어요, 자기는. 극복해야 돼, 달라져야 돼. 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래, 나도 내가 저항하고 싶어 저항하는 게 아니고, 들었잖아, 계속. 극복해야 돼, 달라져야 돼, 변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리 들어온 말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저항하고 변하는 그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 조금씩 만나가고, 오직 한 가지면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들어온 말들도, 어, 정말로, 이게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런, 요즘에 자기 얘기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들어왔던 말들이에요, 우리가. 극복해라, 이겨라, 달라져라, 이런 말들이. 그 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 내가 저항이 있고,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회피를 하는구나라는 그 회피를 이해하는,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회피성? 겉으로 보면 회피죠. 뭐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 아직도 있는데, 근데 회피가 아니거든요. 회피를 진정으로 자기가 만날 수 있다면 그건 회피가 아니에요. 회피를 오히려 회피하는 자신을 판단하고 하니까 그게 회피가 되는 겁니다. 참 저도 사람 만나면 특히 좀 경계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 처음 가본 장소나 그런 데서 좀 조금 피하는 경향,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좀 피하는 경향,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전에는 도망가네, 당당하지 못하네, 뭐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제 판단은 없더라고요. 그런 판단 없이 이제 그냥 만나가는. 그래서 아까 이거 뭔 설명하려다가 이래. 아, 내 생각, 내 감정,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감정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다 보면 그런 소유에 관련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자기 소유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어, 좋은 감정이 왔으면 좋아하고 우리가 보통 나쁜 감정이었으면 자기 소유로 보기 때문에 이건 싫은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맥락 좋다 나쁘다보다는 이 감정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것, 몸도 솔직히 그렇고 그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아요. 나쁜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요. 내가 생각한다가 너무 익숙해져 왔으니까 내가 있고 생각을 한다. 어떤 행위자로 자기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저항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러거든요. 소유라는 관점을 너무나 익숙하게 배워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재산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고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은 게 감정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 자기 소유로 보고. 그래서 좋은 걸 소유했을 때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판단을 하죠. 나쁜 걸 소유했을 때 나는 아직도 이런 건가 이렇게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더 이상 제 감정이나 생각, 특히 생각 같은 경우는 가끔은 이제 좀 웃기도 해요. 너무 힘든, 솔직히 내가 여기서 말하면 저게 인간으로 할 생각인가, 이렇게 할 생각조차도 너무나 사적인 거고, 개인적인 게 오히려 좀 개인적이지 않은 걸로 보이니까, 어. 그리고 이런 집단적으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거 내 생각인데 우리 그러잖아. 저거 나도 저런 생각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비밀스럽거나 특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아까 표현된 주어진 것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억압해 놓은 것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최근에 자주 표현해, 저 새끼 좀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것도. 이거 많이 듣잖아요. 요새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만.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떤 감정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떤 조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요.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예민한 상태고 화가 많은데 그때 저절로 일어나요.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내가 그런 생각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어떤 그런 생각조차도 아니면 그런 감정 상태조차도 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너무나 힘들고 예민하고 제 얘기기도 한데 예민해 죽겠는데 너 예민하지 마 이런 건 비현실적이죠. 예민한 상태에서 예민하지 말라면 비현실적이거든. 그 도반분 저번에 명절 때 댓글 다루셔갖고 저도 수진 씨인가? 그분이 이제 댓글 같이 나눴을 때 공감이 됐던 게 자기도 저처럼 너무 예민하고 화가 좀 있으시고 사는 게 좀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걸 쫙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래서 제가 했던 댓글 기억해본 그거였어요. 음, 삶이 우리에게 이제 상실은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많은 걸 상실했어요. 저도 이 불안을 겪고, 뭐, 대인공포든 공황장애 겪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럼 혼자 남게 돼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고, 느껴졌을 때, 제가 마음에 품었던 거는, 그래, 떠나라. 나는 혼자 있을란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겪어갔는데, 상실이잖아요. 관계의 상실, 그리고 뭐 저는 직업도 없고 직업의 상실, 건강은 요새 그나마 좀 덜 상실. 하여튼 이런 상실을 계속 겪게 돼요. 그때 이제 저는 많이 울고 다녔기도 했는데, 아유, 난 이제 왜 이런 걸 겪어가지고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삶은 저한테 상실을 준 거지만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너가 잃어버릴 게 없다는, 아까 소유의 관점이거든요. 그 소유의 관점 자체를 아예 제거시켜버리는, 그거는 예상 못 했는데, 저 자신을 소유로 보고, 그래서 그 불안하다. 우리가 뭔가를 가졌을 때 잃어버릴 거란 불안, 아니면 뭔가 깨달음의 경지가 됐을 때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이런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도 몰랐고, 겪을 땐 몰랐어요.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지? 원망,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경에서 왜 이렇게 나에게 상실만 주나?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겪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지만, 돌이켜보면 삶이 그렇게 인도를 해온 거거든요. 네가 잃어버릴 게 없다. 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표면적인 상실을 겪게 한 거고,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관계적인 것, 그런 것들로 겪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땐 저도 괜찮다. 그것도 겪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음. 진짜로 상실은 상실이 아니에요. 어, 그리고 정말로 그 상실을 온전히 겪어냈을 때,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게 진짜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그게 큰 축복이거든요. 진짜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그 축복을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소유의 상실에 두려워하지,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쪽으로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이 정말로 그 사람을, 그런 걸 겪어가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각자의 카르마 아니면 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그 과정 중에는 이제 또 힘드니까 우리 도반분들끼리도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그 힘겨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뭐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자기 안의 상처를 통해서 진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은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다는 그 진실이 그걸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근데 삶은 대가를 굳이 바라는 거 없는데 한 가지는 바래요. 그걸 겪어내라. 그거 하나는 바래요. 완전히 그냥 끝, 뿅, 뭐 이런 마법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런 어떤 마법 같은 건 아니고 네가 한 가지만 해라. 네가 억압해 놓은 그 상처만 겪어내라. 그러면 된다. 뭐 이런 한 가지 삶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그 상처, 우리 인간의 숙명 같은 거를 겪어내라. 요 한 가지만 겪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되게 단순하기도 하고,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쉬운데 힘들다. 쉬운데 힘들다 그러거든요. 뭔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쉬운데, 근데 실제로 겪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인간으로서 맨날 겪어가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족들 만나는데 눈치를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눈치도 많이 보고, 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도, 그것도 있다. 피해의식도 좀 아직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투사를 좀 덜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 더 하게 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요새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끔 기쁘지만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은자님이 가끔 저한테 뭐, 그건 진짜 좋냐. 이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진짜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제가 제 스스로 의사면은 이게 불안을 만나거나 혼란을 만나면은 치유된다는 그 뭔가 이해가 있거든요. 스스로 치유를 한다. 뭐 근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잘 안 되는데 그런 게 보이니까 아니면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상처가 올라오면은 뿌리 깊은 상처든 어떤 힘겨움이든 스스로 낫는다는 그 진짜 이게 낫는 거거든요. 상처가 더 올라오는 게. 우리가 상처가 없는 게 낫는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없어도 좋은 거죠. 없어도 좋은 건데 이제 상처를 어 만나는 거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해가 좀 달라요. 그런 예전에 제가 이해했던 부분은 뭔가 더 편안한 쪽만 또 생각했던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인간의 마음 중에 하나가 편한 거에 집착이 강할수록 불편하고 좀 불안한 거는 좀 더 힘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그걸 만나면은 그 편안한 상태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그걸 신신명에서 취하고 버린다 표현하는데 취하는 것도 편안한 상태를 취하고 편하지 않는 상태를 버리는 그 마음도 저절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겪는 각자의 상처 속에 있음이 편함에 대한 집착, 역설적인데, 알게 모르게 익숙하고 편한 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불안한 거에 대한 어떤 힘겨움이 더 있거든요. 어, 정말로. 그래서 더 이상 편함을 바라지 않을 때, 이제 조금씩 견딜만 해져요. 어떤 감정 상태거든. 역설적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이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편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거기에 집착이 안 그래도 있고. 그래서 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아니면 좀 환경적으로도 좀가 불확실할 때 요걸 좀 더 저항이나 어떤 싫어하는 마음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초점이 이제 편해지면 요렇게만 바라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오히려 집착이 이 불편한 거를 더 견디기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인간관계가 편해지려는 그 마음을 포기해라. 저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아니, 난 편해지려고 하는데 왜 편해지는 거 포기해라 하는 거냐. 근데, 오히려 포기하면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더 편해진다. 진짜 편함으로 가는 거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고방식에서는 이제 그게 좀 이성적으로는 아니니까 이제 의아한 건데 이제 이런 강의나 이런 살아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 한 잔만 좀 먹고 갈게요. 생각이나 감정은 뭐 힘든 건 어쩔 수 없는데 생각이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할 때 정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무슨 네가 앞으로 살 날에 무슨 얘기를 제 지인들도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많이 봐가지고 내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하냐 뭐 이러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근데 정말로 그런데 그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뭐, 그게 아무리 뭐 극단적인 생각이든, 뭐, 누군가를, 아, 저 새끼 존나 싫네, 이런 생각이든, 아, 정말로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 사실 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도 구분도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가 자주 최근에 표현했던 그 죄라는 게 착각에서 생긴 거거든요. 이 죄스러운 생각,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모든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가 그 소유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생각한, 어,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마음대로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멈춰지거든요. 정말로 똑같은데 밖에서 비행기 소리, 저는 이제 비행기 소리 많이 들리는데 비행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비행기 소리가 우리 통제가 안 되잖아요. 생각도 똑같은 거거든요. 음. 안 바뀌라기보다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든 비행기 소리든 여러분에게 갑자기 일어난 느닷없는 생각이든 감정이든 똑같아요. 진짜로 똑같아요. 그 통제권이 없다니까요. 어. 밖에 태양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태양빛이 딱 비치는데 태양빛은 밖에 거고 내 생각은 안에 거고 이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통제권이 없어요. 태양빛 그냥 우린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다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정만이가 생각하는 거를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 이게 뭐라고 표현하지? 관찰 그 자체, 목격 그 자체,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익숙한 이제 일상용어로 표현해 보면 내가 생각했다 요거랑 똑같은데 현상은 똑같아요. 잘 봐요. 내가 생각했다랑 좀 저를 참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정만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걸 난 봤다. 뭔가 목격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뭔가를 한다는 이 착각이 너무나 강해서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해보 우리가 이제 내 태양이다 이런 안 하잖아요. 태양빛이 나다. 이렇게 동일시는 안 하거든요. 똑같은 것도 생각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이게 내 생각이다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착각이거든요. 그냥 일어나요. 그냥. 어, 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인격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만 씨, 나 지금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 이게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착각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럼 제가 어떻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도 저도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같이, 이제 착각 속에서 같이 얘기하는 건데, 아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뭐도 있고, 정말로 이제 생각은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 소리든 느낌이든 감각이든 최근에 저는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내 책임에 두는 그런 것들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 차이거든요. 저는 예전하고 똑같이 상처를 겪어가지만 이게 내 거다, 내 상처다, 내 느낌이다 이런 게 없고 그냥 겪어가는 그리고 그런 차이지. 그럼 거기서 오는 뭔가 미묘하지만 좀 다른 그런 게 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강 건너 불경구경하듯이 이렇게 관찰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어떤 소유의 관점, 내가 정말로 나라는 관념, 그게 이제 너무나 강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보고, 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들어왔으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다, 긍정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이게 나누진 않았을 텐데, 정말로 긍정적인 거는 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맥락이 있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좀 아실 거는 이건 이다, 아니다, 이런 분별도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긍정과 부정도 이거 이다 아니거든요. 이건 긍정이다, 이건 부정이다, 이런 건데 이것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정말로. 진정한 긍정은 지금 임조님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임조님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긍정이거든요. 그대로 진정한 허용이고. 여기서 이제 마음을 정해서 진정한 허용 아니면 진정한 긍정을 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갑자기 제가 말해서 뭐지? 그대로가 진정한 긍정이거든요. 진짜 긍정은 긍정이라는 관념, 부정이라는 관념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거든요. 어, 진짜로 그래요. 어, 진정한 긍정은 마치 침묵을 비유해 보면 침묵 속 지금 뭐 좀 조용하잖아요. 뭐 조용하고 근데 어떤 생각이 충 일어나잖아요. 이대로 긍정된 거거든요. 따로 긍정을 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죠. 허용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 뭐 긍정해야 된다. 그 제가 경험인데 어느 순간부터 긍정이 안 되더라고요.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두려움을 치러냈을 때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긍정해라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상하다 처음에 했는데 이제 그런 관념이라고 표현하죠. 긍정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게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긍정이나 뭐 자기 존중이니 이런 표현들이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시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이해까지는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왜 나는 긍정이 안 되고 자기 사랑이 안 되고 자기 허용이 안 되지? 이렇게 의아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 3, 4년 뒤에 겪고 나가면 그러다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 상태로 놔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지나서 이해가 돼 보니까 아, 진짜 긍정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요 맥락이 이제서 있지 않구나.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정말로 있는 그대로 표현 많이 하죠. 내가 지금 그대로 앉아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잠깐 느껴지는 게 약간의 긴장과 약간 뭐, 약간 더운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요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허용한다도 떨어져 나가요.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거 행위자로서 내가 허용한다. 이것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정말로. 처음에는 내가 허용한다 해서 시작하다가 점점점 이제 내가 허용한다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정말로 단순해지는 거는, 그런 것들이 방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사람을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허용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허용해봐라, 허용해봐라, 허용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허용하다가, 허용하다가, 하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거나, 안 그러면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내맡겨라 했을 때 내맡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반분들이 카톡으로 정만 씨 어떻게 내맡겨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그랬어요. 내맡기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내맡기는지 난 잘 모르겠더라. 그 상태로 그냥 살았죠. 어떻게 내맡기는지 모르는 상태. 뭐, 느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서울 모임 가서도 얘기했는데, 밥 먹을 때 얘기했었나? 분노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제가 이랬거든요. 분노를 내가 허용을 못 하겠더라.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때 그분도 그 얘기를 했는데, 100% 분노를 허용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저도 분노가 허용이 안 되더라. 근데 안 되는 그 상태로 그냥 살았다 그랬어요. 정말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같이 사는 형이랑 갈등이 심해가지고 맨날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 화장실에 가서 이 분노가 허용이 안 되니까 그 공원 화장실 가면 뭐 이렇게 마대자루나 이런 게 다 걸려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막 던지고 뭐 공공기물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해도 이 분노가 그것도 에이 타고 멋있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화를 못 내니까 이러다가도 말고 아주 막 조심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허용을 못하고 뭐 느끼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노도 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상태로 그때 100일이었거든요. 100일 동안 계속 그 답답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너무나 답답하니 터질 것 같은 상태로 그때는 딱 기억나요. 100일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퇴근하면은 화장실로 가고, 거기서 이제 공원에서 소리 지른 적도 있고 한데, 그런데도,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잘 표출하거나 뭐,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걸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지금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은 표출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답답한 게 나구나, 이래갖고, 화를 내는 걸 포기했죠. 원래 이렇게 더 이렇게 화를 와 크게 내면 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걸 포기했어요. 아예 그냥 안 되더라고. 그래서 화를 못 내는 상태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제 그때 발견된 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화를 냈을 때 이게 다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또 만나게 되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두려움 만나니까 조금씩
뭐 형하고도 그때 싸우기도 하고 화도 좀 냈거든요. 그 화를 내고 나면 이제 손이 막 벌벌 떨리고 막 최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손이 막 떨려요. 막 너무 손도 떨리고 말도 막 떨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모습인데 그렇게 지금도 힘든 게 최근에도 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화를 내면 항상 저는 두려움이 같이 있더라고요. 약간 떨림,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떨림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 그래서 항상 우리 모두 공부하는 분들한테 같이 강조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로 그 존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게 그대로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만들어서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제가 화를 못 내든 정말로 제가 허용을 못하든 제가 이 공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든 그 자기가 정말로 주관적으로 우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없다. 정말로 그러거든요. 답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모습이 답이거든요. 근데 따로 답을 이제 우리 익숙해져 있는 비교 선상에서 답을 하나를 딱 지어 놓으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나는 뭐 아직 뭐가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따로 답은 없어요. 진짜 자기에게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매 순간의 모습이 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정말로 단순한 이 과정을 그냥 걸어가게 되는 정말로 멋진 과정이거든요. 어떤 헌신의 길을 표현해보. 내가 헌신할 안 해도 그냥 걷게 돼요. 그렇게. 정말로 멋진 과정.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이지만 용기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좀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지다. 가끔 눈물도 나고 그런 거. 제 모습이 아니고 이제 다른 그런 길을 가는 분들 모습 보면은 가끔 뭉클하기도 하거든요. 아, 우리 모두의 어떤 아픔을, 각자의 아픔을 지고 가는 그 과정이,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지고 가셨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어떤 실현해야 될 과정을 겪어가신 분들의 어떤 말들이, 그래서 힘이 있는 거죠. 그걸 겪어내 가셨고, 부처님은 이제 중간에 한번 고행으로 가셨고, 그 육체적 고행으로 가셔가지고, 그 착각에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포기하셨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육체를 보행까지 가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 아니면 진짜 진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삶이 고통을 좀 줘요. 이상하게. 그냥 편한 상태로 갑자기 깨어나고 이런 경우도 드물게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뭐 부처님이든 뭐 선사분들이든 다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보통 성찬 스님도 그렇고 운동병으로 30년을 고통받다가 어, 그러니까 고통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고통이 있냐고 하지만 고통 속에는 정말로 영원한 게 있거든요. 정말로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고통이 있으니까 저도 서울 모임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심이 저한테 계속 가요. 오히려 관심이 밖으로 가려고 했던 관심들이 늘 공부였다면 자기 자신을 만나는데 관심이 두고 그렇지. 지금도 어, 저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상처가 저에게 관심을 일로 가게 돼. 아프면 관심이 가잖아요. 안 아프면은 관심이 안 가고. 뭐 안 아픈 것도 좋죠. 안 아프고 좀 편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또 둘 다 괜찮다는 거죠. 편한 것도 괜찮고 아픔이 있을 때는 우리가 육체가 아플 때는 관심을 가지잖아요. 건강에 관심을 가지듯이 그런 거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고통의 끝은 분명히 있는 거고 음, 분명히 끝은 있거든요. 근데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죠. 근데 분명히 그 한계가 있어요. 모든 고통은. 모든 고통이든 감각 상태든 한계가 있는데, 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조금 끝나고 이러다 편해지겠지. 이런 착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 거지. 인간의 삶을 보면, 이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어, 이 개인적인 그대로 비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게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근데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내 혼자만의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개인적인 거지만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시각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진 게
제 삶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개인적인, 뭐 어떤, 여전히 개인적인 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절로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이제 더 이상 그거를 동일시한다고 표현하죠. 내가 생각했다는 그쪽으로 안 가니까 오히려 그 생각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는, 오히려 그게 자유로워지는, 어, 생각이 없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그런 생각에 더 이상 어떤 판단이죠. 그런 것.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더럽다, 뭐 어둡다, 이런 판단들이 거기서 자유가 오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렇게 뭐 약간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그건 없어요, 솔직히. 저도 불면증을 최근에 우리 바다님이 많이 봤지만 최근에 또 잠을 잘 자는데 좀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막 강박처럼 생각이 막 일어날 때 그냥 그대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리고 뭐 그럴 때도 이제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 뭐 제가 예민해서 잠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되나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나는 자지 말자 그래갖고 뭐 안 그래서 뭐 이틀간 안 잔 적도 있고 뭐 3일간 안 잔 적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뭐 큰 그건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내가 자야 돼 이럴 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뭐 잠이 안 오는 거 어떡해. 토토님도 그러잖아요. 또 이 저번 달인가 이틀 동안 잠 못 잤다고 막 여기 와서 주무시더만 여기 와서 막 주무시고 그래서 내가 주무셔도 주무시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뭐 내가 진짜로 그런데 내가 그 내 마음대로 되고 싶으면 이게 내가 자라 할 때 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생각도 그렇고, 잠도 그렇고,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배부르지 마라고 해서 배부르지 마는 것도 아니고, 뭘 먹으면 배가 저절로 부르고, 이게 내 탓이나 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내 문제다, 내 생각이다, 내 행동이다, 이래갖고, 스스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그래서 내 노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극복해야지 요 착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불면증이든 두려움이든 아니면 이제 저 안에 있는 긴장, 뭐 아까 분노를 냈을 때 보글보글 떨잖아요. 덜덜덜 떠는 것도 떨지 마 이렇게 항상 그렇게 했지만 모든 것들은 제 의지가 아니고 그 삶의 반응이거든요. 삶의 인연이고 반응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방금 이제 새소리가 들렸는데 저걸 제가 통제하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생각도 그렇고 이 통제하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이게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이래갖고 통제를 하려 했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뭐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통제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허용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 통제 안에 있으면 내 통제 안에 허용을 잘하는 게 우리가 이게 착각인데 내가 저도 그 착각이 있었다가 떨어져 나갔던데 아무리 내가 허용을 잘하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초반에 그랬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허용하려고 억지로 내가 허용하지 말자 억지로 허용하지 말자 이 마음이 좀 들어서 그냥 냅뒀거든요. 그러니까 허용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억압도 안 되고 애매한 상태를 항상 살았는데 그렇게 내 뜻대로 허용하고 내 뜻대로 잘 느끼고 요것도 잘 보면은 내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통제한다. 처음부터 내가 없다. 내가 내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안 가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가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을 때 요때 이제 우리가 통제권은 내 통제권이 없구나라는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오히려 무력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뭔가 하나씩 하나씩 다 잘 느끼고 잘 만나가고 이런 거만 제가 늘 도반던데 강조했던 게 정만 씨 나는 뭐 잘 느끼지도 못하고 허용도 못하고 뭐 공부도 못하고 제, 진짜로 안타까워서 했더니 그게 더 좋은 거라고 그게 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뭐 내 통제대로 타타타타닥 하는 게 이 생각 때문에 이 착각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허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정말로 거듭거듭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거를, 음, 약간의 그 흥분된 상태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도 똑같다고, 그것밖에 없었다고.
그냥 과장이나 뭐 위로를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실로 나는 그것밖에 없었다고. 저도 잘 몰랐다고. 어떻게 내맡긴지 잘 몰랐다고. 그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려고 하고, 뭔가 딱 어쩔 수 없는데, 이게 형태를 지어진 고정된 답, 객관적인 답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뭔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더 좋은 거예요. 불확실하고 뭔가 애매하고 이게 하는 게 맞나? 요 상태가 정말로 좋은 거고 진짜 깨어나는 길인데 이제 여기에서 확실한 걸 잡거나 뭔가 그럴듯한 모습? 뭔가 이게 방향도 정확하고 이게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 불확실하고 뭔가 이게 애매하고 이게 맞나? 요 때가 정말로 좋은 기회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말로 자족한다 표현해 보면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이제 하나의 걸음을 깨듯이, 이제 부모한테 독립하듯이, 정말로. 그, 그게 이제 불확실함으로 와요. 아니면 애매함으로 오고, 늘 뭔가를 잡고 확실한 걸 구했던 마음에서, 그걸로 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좀 필요한 게 용기나 어떤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떠한 상태든 단순한 단어지만 어떠한 상태가 오든 다 겪어가겠다. 예외 없이 예외를 둘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예외 없다 이게 뭐 관념이지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어떤 상태에 딱 돼 있어도 예외가 없다는 거. 이것도 예외가 아니잖아. 내가 잘 못 느끼든 아니 화를 표출을 못 하든 아니면 긴장을 하는데 이게 긴장한지도 긴장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그 어떤 것도 예외를 두지 않을 때 모든 게 단순해지. 저도 하나의 근데 관념이었는데 저 스스로 결심했던 게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정말 강력한 그 관념이긴 해요. 예외 없는. 그 뭔가 이제 혼란도 혼란도 예외가 아니죠. 뭐 다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경험적으로는 아직 와닿진 않아도 그 관념으로서 저는 살았거든요. 뭐, 전부를 만나리라 이렇게 저는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게 예외가 아니잖아요. 전부 중에.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것도 없고, 또 이게 맞나? 내가 지금 7, 8년 동안 만났는데 그런 회의감도 들었거든요. 이게 맞나? 내가 아직도 잘하고 있는 건가? 공부를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예외 없이 어, 내가 겪어가는 모든 것 아니 목격하는 모든 것에 예외 없다는 하나의 관념 그걸 이제 전부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건너뛸 거나 예외가 없으면은 정말로 그게 이제 자기 경험적 실상이 있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단순해지거든요 과정이 예외를 두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다 아니다 거든요 이건 인데 이건 아닌데 그 예외를 이제 두는 건데 이제 정말로 그런데 예외를 두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하나의 관념이긴 하고 하나의 기억으로 여러분에게 남아있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예외를 두지 말자. 마음을 한번 요거는 빼고 요거는 뭐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외를 두지 않는 마음. 그럼 인간의 겪어갈 수 있는 모든 마음이 어, 어떻게 보면 다 겪어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어,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는 어떤 감정 상태에 있든 여러분이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인간이면 모든 걸 다 겪어갈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단지 그게 이제 좀 발견이 되지 않았다. 아니면 좀 힘이 약하다. 뭐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힘이 약하다. 그러는데 모든 걸 겪어낼 수 있는 힘이 모든 사람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봤을 뿐이에요. 단지. 그렇게 안 해봤을 뿐이지. 모든 걸 다 겪어갈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생각이나 판단에 속는 게, 나는 못 겪어가. 이런 거에 또 자기 동의시가 돼서 그거에 속거든요. 나는 이거 못 겪어. 요 생각에 속지. 나는 이거 불가능해. 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 절망감을 겪었을 때 제일 많이 일어났던 생각이 나는 이거 겪어갈 수 없어. 그 생각. 그 생각에 자기가 동의시가 되고 믿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그대로 겪어가면 되거든요. 불가능해. 이건 안 돼. 그대로. 물론 그 외에 느낌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저도 느낌으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불가능한 그대로 가능한 그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불가능한 가능으로 고치고 뭘 바꾸고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어, 정말로 이 길은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 표현했듯이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졸리고 저절로 피곤하고 저절로 무기력하거든요. 어, 내 의지랑 상관없고 이미 주어진 것들이에요. 인간의 삶의 생로병사. 부처님이든 솔로몬 왕이든 얼마나 삶이 허무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허무함이 수천 년대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했던 마음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안타깝지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승찬스님도 뭐 문둥병을 앓고 싶었고, 고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 스트레스조차도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내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단지 그 착각 하나가, 이거 내 잘못이야, 라는 그 착각 하나가 어, 오히려 안 그래도 인간의 삶이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인간의 삶을 자기가 더 자기 판단으로 들어가서 안타깝게도 판단하고 네가 뭐 노력을 못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는 노력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주어진 거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겪어갈 수 있다. 누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지. 어, 정말로 한 3시 20분까지만 할게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쇼츠 아니, 또 강의 길게 하는 거에 대한 댓글 잠깐 봐가지고, 제 댓글, 그런 거 이제 신경 좀 써야 돼요. 너무 길면, 뭐, 그런 건.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신경 쓰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한 개인으로 살면 되게 초라하고 그러지만 이 개인인 그대로 개인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이나 집단적으로 우리가 같이 모임이 좋은 게 너무나 비밀스럽고 특별하고 개인적인 게 조금씩은 더 비개인적인 게 되고 괜찮은 게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나눈다는 게 사실 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은밀했던 나의 상처, 저 같은 경우는 성적인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최근에 성적인 것들도 보는 눈이 좀 바뀌었는데, 성적인 은밀한 금기된 것도 욕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어떤 분한테,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그 얘기하니까, 정말 씨 뭐라더라? 변태? 변태 막 그러더라. 변태 성향이 있네? 막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거 있다 그랬는데 그때는 좀 개인적으로 봤었죠. 그래서 좀 부끄러워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어, 밖에서 보는 모든 것들과 내가 안에서 본다고 표현된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삶에 주어진 약간 조건 같은 그런 이해로 좀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걸 부정하지도 않죠. 개인적이기도 한데, 개인적인 이대로 비개인적이고, 특별한 것 같은데 또 특별하지 않는, 정말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밀한 어떤 나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런 거에서 이제 저도 얘기를 하면서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음. 사실 그거 하나면 돼요. 생각, 느낀, 감정이 우리가 저항을 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나만의 것이다. 여기 너무나 강한데 조금씩 그걸 오픈한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상담을 좋은 걸로 보는데 그렇게 상담하고 또 얘기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음, 덜 개인적이게 되고 덜 특별하게 되고 조금씩 더 나중에는 이제 내 생각이다, 내 상처다, 내 감정이라는 것도 조금씩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그 시각이 바뀌면은 음,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내 행동조차도 내가 행동한다, 내가 행위자다, 내가 행위자로서 나가 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이 좀 더 우리는 사실 경험자가 아니거든요.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음. 저도 그런데 제 강의를 저는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좀 더 나가면. 경험하는 사람이거든. 이 경험을 보고 있잖아요. 봄 자체, 아니면 저번 달에 얘기한 아는 자체. 뭐 자각이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몸에 완전히 한계되어 있으면, 그러면 저는 그 상태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는 몸인데 요거였거든요.
근데 이 몸보다 더 바탕이 되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어로. 제가 담배를 피는데 피면 담배 피는 나만 있으면 이 세상에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해 인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담배 피는데 부스가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담배 피는 부스가 있으면 그 담배 피는 공간이나 부스가 배경이 되면서 이 사람이 담배 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내가 몸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보다 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무언가 아니면 더, 어, 배경이 되는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기도를 얘기할 때, 저는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서울을, 서울보다 더 큰 맥락이 있어야 서울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란 것. 또 대한민국보다 더 큰 무엇이 있어야 대한민국을 인식해요. 근데 가장, 근데 우주보다 큰 건 없다고 치면, 그럼 우주보다 큰 건 없다 치면 우주는 인식을 할 수 없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지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맥락이 분명히 항상 있단 말이에요. 몸보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눈 좀 떴을 때, 나 몸이 아니네 했던 거는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제한되어 있던 몸 안에 제한되어 있던 이게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몸이 아니다 이러죠. 그 여러분들은 그러면 경기도 사는데, 어, 경기도 안에 파주가 있다 그러면, 어, 이건 너 말이 꼬인다. 내가 살면, 근데 더 큰 무엇이, 파주보다 더 큰 무엇이 경기도고 막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생각 끊긴 강정보다 더 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걸 느끼는, 저절로 느끼는. 단지 생각, 느낀 감정만 있고 몸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감각할 수도 없고.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자주 얘기하진 않지만 정말로 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몸 자체만으로 오직 몸 자체가 전체면은 우리는 몸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거든요. 또 몸보다 더 배경이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몸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럼 공간을 인식한다는 건 공간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는 거고 그걸 이제 공부용어로 하면 하나다 뭐 의식이다 마음이다 표현하는데 정말로 그런데 아까 그래서 개인적인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이런 행위라는 걸 목격한다는 것 자체는 이 행위보다 더 큰 무엇이 있거든요. 진짜 저절로 그걸 이제 삶의 인연이다, 삶의 어떤 화합이다 표현되는 부분인데 그런 현상, 우리는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인연 때문에 인연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거는 개인의 어떤 삶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그래서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 삶의 이 순환 과정을 보면은, 비가 내리고, 물이 다시 땅에 적셔졌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순환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과학으로 봐도 아는데, 이 순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 어떤 지점에서 분리된 상태로서 내가 이걸 통제한다. 요 하나의 착각 때문에, 어, 우리가 힘들어진 거고, 어, 우리가 이 순환의 일부예요, 우리도. 근데 단지 통제권이 원래 없었다. 통제권이 없었다는 것 뿐인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사회적 용어로 무력하다, 능력이 없다 표현하지만, 무력하고 능력이 없을 때 정말로 진실이 밝아지거든요.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능력 있고 뭔가 잘해가고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 반대로 그래서 삶의 순환 과정에서 진정으로 상실될 건 없거든요. 비가 내린 물은 하늘로 올라가지 소멸되지 않아요. 실상에는 소멸이라는 관념이 없거든요. 몸도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실제적으로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형태가 흙으로 돌아갈 뿐 그리고 마찬가지고 바닷물이 빗물이 되고 끊임없는 순환만 있을 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특정 어떤 걸 내 소유다 이래갖고 상실이 실제한다. 소멸이 실제한다. 소멸이란 관념이죠. 근데 실제로 소멸하는 건 없어요. 몸이든 그 감정이든 생명이든. 그렇기 때문에 없앤다라는 이 표현이 안 맞는 거거든요. 없앤다, 소멸시킨다. 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삶의 자연 과정을 봐도 소멸이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 자연의 일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멸시키다, 없앤다 이 관념 자체가 실상의 진실의 현실에는 없는데
이제 소멸이란 관념 때문에 이걸 없앤다지만 실제로 없앤다기보다는 내 시각에는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한 게 그나마 좀 맞는 말이거든요. 내 시각엔 저건 사라진 것처럼 보여. 내 시각엔 아직 안 보여. 내 눈엔 안 보여지만 빗물이 하늘로 올라가면 내 시각에 안 보이잖아요.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봐도. 그건 다시 또 빗물로 되고 구름으로 되고 계속 순환만 있을 뿐이거든요. 인간 삶이. 감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성된다, 소멸된다 이 마음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 없애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 삶과 죽음이란 관념이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정말로 소멸되는 건 없거든요. 상실이란 관념, 소멸. 그러니까 끊임없이 없애려는 이 마음이 그 없앤다는 관념 때문에 착각이죠. 가능하지가 않아요. 뭐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죽인다,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진실, 육체적 맥락에서는 살인자가 있지만 진실의 맥락에서는 살인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죽일 수도 없거든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게 추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정말로 진실은 그래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살아있는 거고 이제 좀 더 큰 맥락에서 얘기한 건데 어, 경기도가 아무리 쑥대밭이 돼도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더 큰 맥락에서 어, 제가 사는 이 신월동이 쑥대밭이 되고 피폐해지고 한다 그래도 서울이라는 건 살아있듯이 더 큰 맥락에서는 항상 우리는 살아있거든. 근데 단지 제한된 맥락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다 보니까 나는 신월동 사람이야. 요거에 동의시, 저는 이제 동의시를 치면 난 신월동 사람이야. 아니다, 는 신월동 사람이기도 하지만 서울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조금씩 더 발견해 갈 수 있는 그 서울 사람도 아니다. 하여튼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굉장히 그런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그거는 어떤 능력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이미 그렇게 제한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 때문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행위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착각을 이제 오랫동안 한 것뿐이거든요. 단지 관념적인 건데 이게 힘이 너무 세서 그 관념의 힘이 너무 세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고통에서 해방도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늘 고통스럽게만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이 관념적인 거에 대한 고통이 있거든요. 분별, 아니 판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어나는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인간을 고통스럽게 살아라 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의 고통에서 해방, 그 무지라고 표현된 부분이죠. 분별, 판단, 뭐 몸을 고쳐주진 않는데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우리를 이제 좀 인도해 주시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옛날 선사들이든 뭐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건데 어, 정말로 관념 하나가 정말로 큰 고통을 주거든요. 나는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가 행동한다. 모든 걸 내가 한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 또 죄책감도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죄책감의 핵심 근본이 나거든요. 내가 했다. 그건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내 죄다 뭐 이러고 그 생명은 죽일 수 있다 이런 것도 그 착각이고 죽일 수 없어요 생명. 그래서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생명 자체는 죽일 수 없거든요. 추상적인 거라고 표현했지만 정말로 현실적인 거거든요. 생명은 소멸이란 관념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멸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은 그냥 경험하시면 되거든요. 소멸은 소멸시킬 필요가 없어요. 삶의 순환처럼 온 거는 반드시 가거든요.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지금 순환해서 잘 보면 순환해서 온 거는 가요. 이렇게 쭉 순환하듯이. 근데 내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라진 거지만 진정으로 사라진 것도 없고 진정으로 태어나는 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소멸시키지 않고 그냥 그 순환 속에서 내맡긴다 표현이 이제 거기서 표현하실 거예요. 그 순환 속에 있는 어쩔 수 없잖아요. 불안이 나는데 오든 또 불안이 가면 간 대로 또 좋은 거고 그 순환 속에서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게 삶의 이제 안전함을 이제 스스로 알게 돼요.
이 삶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내가 안전했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늘 불안했고 힘들었지만 이 끊임없는 삶의 순환 속에서 분리된 개인이 아닌 삶의 어, 한 사람이긴 하지만 분리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떤 안전함, 평온함, 안심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가치 있고 저는 정말로 감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도 그 힘든 거를 전 좋아해요. 정말로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그 힘든 마음을 좀 사랑한다 하고 싶은데 그 힘든 그대로 저는 사랑하거든요. 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시간이 나서 식당 갔는데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어저께 갔는데 좀 불만이 음식은 맛없고 불만이 있는데 그거 뭐, 맛없다, 뭐, 이러고 왔는데, 이제, 나갈 때, 이제, 저는 불만이 있었죠. 뭐, 인사도 안 하시고, 말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와도 아니, 침묵으로 대응 다 하시대요. 손님도 거의 없고 해서 분위기가 좀 그래서 안 가까운데 갔는데,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없고, 뭐, 갖다 달래도 없고 대답을 아예 거의 뭐, 침묵 속에서 하길래,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재수 씨가, 이거 말을 안 해? 뭐 이래서, 뭐, 기분도 좀 그래서 먹다가 이제 다 먹고 갔는데, 나가면서 표정을 봤는데, 제 편의점에 일할 때 표정이더라고요. 너무나 일하기 싫어하고, 뭔가 귀찮아하는 그 표정이, 그거 하나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불친절하고 이런 거는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 너무나 그 일하기 싫어하는 표정, 기계적인 표정 있잖아요. 그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일을 하고 계신 표정이, 그건 하는 인간으로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편의점 있을 때 그랬거든. 뭐 손님 와도 귀찮고 막 이러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돼서. 나갈 때 그래도 그 이해가 되니까 뭐, 먹었네, 뭐 이래. 다음에 다시 안 오면 되지, 뭐 이래. 농담으로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문 얘기하다 얘기한 거죠. 하여튼. 이 뒤끝이 있나 봐. 강의 중에서도.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저 자신을 안 만났으면 그런 건 좀 공감은 안 되죠. 왜 저거 일을 저렇게 해? 이러는데, 그게 좀 이해가, 좀 공감은 되더라고. 어. 저 욕 많이 먹었거든요. 불친절하다고. 너무 힘들 때, 지치고, 귀찮을 때, 대응하기도 싫어요. 그때. 누가 말 거는 것도 싫고. 그래서 화도 많이 나, 손님한테 화가 많이 나더라고. 손님이 오면 화가 나요. 귀찮은데 왜 왔어? 뭐 이런. 저도 욕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보다는 더 심했던 거고, 되고. 실제로 화낸 적도 있고, 왜 왔냐고. 왜 왔냐고. 빨리 사고 나가라고, 막 이런 적도 있고. 아니, 빨리 사고 안 나가면 짜증나요. 막. 짜증나서, 그때 저도 화가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 이런.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이런 적도 있었거든. 그런 데가 어떤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겪는 아픔은 공통적인 것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겪어가면서 또 이 설 연휴 동안에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3주 동안에 우리가 각자 겪어야 될 몫을 겪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거니까 이 생로병사 속에 아니면 기쁨, 슬픔, 아픔, 즐거움, 감사 여러 가지 이 상황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는 주어진 거고 여러분의 탓이나 개인적인 게 좀 더 그런 맥락에서 좀 그런 시각에서 우리 조금씩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딱 1시간 맞춘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1시간 정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 나와서 피곤하신데 또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